저는 29번의 결혼을 했으며 이제 33살인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약 4년이 지났고 작년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이 사라져 같이 살 수 없다고 느낍니다. 남편과 시부모들은 저를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어떤 여성이든 저와 같은 상황이 되면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정에서도 제 결혼을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주변 친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권유했지만 스스로를 믿었고 제 정신을 되찾리고 살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었고 4년이 지난 지금에야 재판단할 시간이 왔습니다. 틀렸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정말 분노하고 미치겠네요. 결혼 당시에 엄밀히 따지면 반반일 거고 결혼은 아니지만 거의 유사하게 진행했어요. 전세를 했을 때 남편과 시댁 쪽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3천만 원을 더 지원해 주셨고 내가 원래 하려던 혼수는 계획대로 진행되어서 들어갔죠. 물론 그렇게 해도 시댁이나 남편 쪽이 제보다 더 많은 비용을 출했던 건 사실이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 6대4나 그 이상을 맞춰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로 지금까지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엄청난 신경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남편이나 시댁에서 딱히 뭐라 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서야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라도 조금이라도 용돈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건지요. 드리려 하면 눈치를 보며 주십시오. 부부 싸움을 한 번 하면서 결혼했을 때 제 몫을 챙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차라리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한 집에서 살았을 때는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인기 있는 회사에 다니시고 저와 남동생은 어릴 적에 부족함 없이 자랐어요. 성인이 되고 취업한 이후에도 계속 부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 선물도 주고 가족 여행도 자주 다니며 풍요롭고 즐겁게 살았는데 결혼한 뒤로 쪼잔하고 능력이 없는 남편을 만나서 돈 한 푼 쓸 때마다 남편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정말 짜증나고 화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일단 우리 집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 친정은 시부모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유명한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일을 하고 계시며 지금 거주하시는 집 외에도 아파트 한 채를 더 소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연금이나 다른 수단으로 모두 마치셨다고도 들었어요. 저는 4년 전에 시집을 가고 남동생 남 한 명이 작년에 결혼을 해서 사실상 두 분이 일하실 필요 없이 노후를 행복하고 여유롭게 즐기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께서는 정말로 서운해하셨고 아이가 생겼다고 얘기했을 때는 시부모님께서 제게 차 한 대를 선물해 주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더욱 바빠질 것 같습니다. 거라고 하면서 튼튼하고 큰 차로 뽑아주셨습니다. 튼튼하고 크고 차량을 뽑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집에서 애 고느라 그 차 타고 놀러 다닐 일도 별로 없는데 하지만 사실 저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느라 그 차를 타고 나가 놀러 다닐 일도 거의 없는데 남편이 주말마다 끌고 나가더라고요. 처음에 한두 번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면서 빌려 타더니 이제는 저한테 먼저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 차인 것처럼 타고 다닙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놀러 간다며 빌려줬지만 이제는 전혀 말도 없이 제 자리 차인 것처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아이 낳고 난 뒤로 부모님께서 제 앞으로 월세 75만 원씩 받고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명의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이를 낳고 난 이후로 부모님께서 제게 월세 75만 원씩 받는 오피스텔 한 채를 제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남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 아파트를 해주셨고 제가 시집갈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마음에 걸렸다면서 오피스텔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난해에 남동생 결혼할 때 신혼집 아파트를 선물해 주셨고 이런 점에서 제가 시집갈 때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마음에 걸렸다고 오피스텔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정말 급할 때 비상금이란 생각하고 남편이랑 시댁에는 절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급한 상황에 대비하는 비상금을 생각하면서 남편과 시댁에 절대로 부모님 댁에 있는 여러 가족들은 정말 화목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가 자라온 29년 동안 제 부모님 댁에서 두 분 사이에 크게 싸우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도 결혼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기억하고 매년 한두 번은 좋은 곳으로 여행을 다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남편은 다른 환경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의 가정은 어려웠지만 부모님이 장사하시면서 그나마 먹고 사시는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성인이 되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생활비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정에서 당당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론 그분의 말씀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비를 요구하지 않는 채 1학년 1학기를 마치자마자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데 남동생도 서너 명 있습니다. 남편과 돈 문제로 싸우는 바람에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만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식 때 도련님이 오지 않아 결혼 사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부모님들과 만나면 대화가 결국 돈 문제로 끝나는데 돈 이야기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다툼이 됩니다. 너가 그때 동생한테 돈을 빌려줄래? 라고 말했을 때 돈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 사이에도 돈 거래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찔찔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보니 저는 지금까지 부모님이랑 돈 이야기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학창 시절부터 무언가 배우고 싶다거나 휴가 때 어딜 놀러 가거나 무언가 먹으러 가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도 부모님은 결코 제 앞에서 그건 너무 비싸다느니 돈 낭비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님이랑 모이면 간단한 외식 한번 하러 가자는 말을 한다가도 꼭 돈 이야기가 되고 서로 감정 상하는 말을 하게 되곤 했습니다. 점심에 갈비를 먹으러 갈까 같은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말을 누가 하더라도 돈은 누가 내 당신이 낼 거야부터 시작해요. 내가 돈은 어디 있는 거야? 돈 이야기를 할 거라면 집에서 밥이나 먹어. 저번에도 내가 냈는데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맘 상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예전에는 형편이 정말 어려웠다고 하지만 지금은 저희도 맞벌이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 시댁도 그럭저럭 먹고 살만한데 아직까지도 가족들끼리 서로 10,000원, 20,000원 때문에 얼굴을 붉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우리 부부에게 지금까지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가 신혼집을 얻을 때 모자란 전세금도 보태주셨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차도 사주셨죠. 제게 주신 오피스텔은 남편에게 비밀로 하라고 해서 철저하게 보관 중이에요. 숨기고 있었지만 그것 또한 우리 부부에게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지금까지 받은 것들은 전부 기억 못하면서 단 한 번도 우리 친정 부모님께 자기 돈으로 밥을 사드린 적이나 용돈을 든 적이 없어요. 보통 결혼 후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가는 자리에서는 저희가 계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한 번도 먼저 밥값을 내려고 하는 모습을 못 봤어요. 어쩌면 제가 내용을 담은 용돈 카드를 남편에게 주면서 집원 밥값은 내 카드로 당신이 계산하게 해라고 이야기해 보았지만 남편은 밥값은 연장자가 내는 것이라며 우리 돈을 쓰는 것을 주장했어요. 싫어합니다. 내 지출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 내 돈으로 우리 부모님 선물을 사도 그걸 보고 배가 아파서 죽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홈쇼핑을 보다가 20만 원 정도 하는 전기 매트를 시부모님에게 선물로 주문해서 보냈는데 그런 걸 사서 보내 그럴 돈이 있다면 고생하는 우리 엄마께 용돈이나 더 주세요라고 말하면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더라고요. 자기는 회사에서 명절 선물로 나오는 식용유 스팸 세트 같은 것 하나도 전부 자기 부모님께만 가져다 주면서 왜 저를 시어머니 집에서 자라라 하냐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가끔 남편이랑 함께 시부모님 집에 가면 우리 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소갈비찜도 많이 가져갑니다. 만들고 외식을 하러 나가도 한우를 사주시는데 염치도 없이 그런 건 넙죽넙죽 잘도 받아먹어요. 진짜 이런 것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지만 저희 엄마가 손이 정말 커서 한 번 반찬을 만들면 기본 한 냄비 가득 만들어요. 그렇게 만든 반찬을 제가 친정에 갈 때나 바빠서 못 가는 날에는 저 퇴근 시간을 맞춰서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셔서 주고 가시는데요. 단순히 깻잎이나 멸치볶음 같은 마른 반찬부터 사위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는데
남편도 우리 엄마가 한 음식들 입에 잘 맞는다면서 가져오면 잘만 먹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하면 그걸 또 옆에서 보면서 못마땅해하고 저한테 잔소리를 해요. 하고 싶어서 입이 달싹거려요. 어차피 요즘은 인터넷 쇼핑으로 장을 자주 보는데 배송비가 있기도 하고 보통 한 번에 대용량 주문을 해서 반찬을 만들어요. 우리끼리 먹기에 너무 많다 싶으면 시댁에 가져다 드린 적도 있고 친정에 가져다 준 적도 있는데 항상 우리 친정에 드리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눈을 치켜뜨고 잔소리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손이 왜 이렇게 커? 딱 먹을 만큼만 시키면 쓸데없이 돈 낭비하는 일도 없잖아. 정말 웃긴 건 이때 남편에게 만들어서 시댁에 나눠주려고 한다고 말하면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편 몰래 우리 친정집에 더 챙겨준 적이 없어요. 당연히 마음은 친정 부모님에게 크게 기울지만 내가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물건들은 무조건 시댁과 친정을 똑같이 나눠서 드렸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몰래 빼돌려서 더 챙겨주는 것을 못 참고 정말 질색하는 성미입니다. 어차피 시부모님도 아들 둘을 내보내고 두 분이 살고 계시고 친정 부모님도 두 분이시니까 우리 집을 포함해서 새 집이 똑같진 않아 가져요. 반찬 하나를 만들더라도 우리 엄마에게 보내드리고 싶은 건 반드시 시부모에게도 똑같이 드립니다. 그런데 꼭 비싸고 좋은 물건을 나눌 때는 남편이 옆에 와서 지켜보다가 우리 엄마가 전복을 좋아하는데 우리 집에 보내는 건 따로 하나 더 사서 보내자 하는 식으로 정이 뚝 떨어지게 입을 놀립니다. 친정에서 받은 선물을 받을 때는 우리 엄마, 아빠께 감사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잘 받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를 보내려 할 때도 옆에서 아까워하며 발을 구르는 모습이 너무 짜증나요. 시댁에 안 보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보내는데도 옆에서 난리가 나요. 이 부분에 대해 신혼 초반에 남편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친정과 시댁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지 않은 것이니 앞으로는 내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옆에서 뭔가를 하면 나는 시댁은 안 챙기고 우리 친정만 챙길 테니까 너네 집은 너가 알아서 챙기라고 했더니 그 이후로 몇 달 동안은 조용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잠깐일 뿐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다시 친정에 보낼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옆에 있던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면서 감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냥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런 건가 싶었고 그 후로는 제가 포기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부부의 재정관리는 기본적으로 제가 맡고 있고 월 일정 생활비 외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할 때는 항상 남편과 상의한 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언제든지 부부 계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부정하게 빼돌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작년 여름에는 친정, 부모님과 시부모님께 여름 휴가에 동안 동일한 용돈을 드렸어요. 그때 임신해 배가 커진 상태여서 함께 갈 수 없었기에요. 용돈만 보내드리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설악산에 가신다고 하셔서 리조트까지 예약해드렸고 시부모님께서는 제주도 여행을 가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용돈을 30만 원씩 드렸는데 리조트 때문에 남편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께 20만 원 더 보태며 총 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이 한 일을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좋은 마음으로 했어요. 부모답고 신경 써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도 장인과 장모를 아까워하지 말고 잘해달라는 의미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처음에 용돈만 보내드릴 예정이었는데 때가 흐르면서 생각이 달라졌어요. 저희에게 강원도에서 선물을 사오셨다며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우리 부모님이 저희도 먹고 사돈 댁에도 가져다 드리라며 비싼 건어물을 많이 사오셨길래 이번만큼은 남편이 꼭 저녁 식사를 계산했으면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식사가 다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남편은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오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 아빠가 먼저 계산하려고 빨리 걸어가시길래 제가 황급히 달려가서 제 카드로 계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녁값까지 계산하려고 하지 않는 남편이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우리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남편이 처갓집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처갓집이 돈이 많아서 팔자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여유가 있네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남편과 싸웠어요. 제가 본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확실히 알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양가의 부모님이 재산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는 모두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남편은 우리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조금씩 쌓인 감정이 크게 폭발한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작년 5월에 우리 시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남편에게 돈을 준비해주는 한편 저는 그냥 지내려고 했는데 백화점에 가서 아버님을 위해 좋은 구두 한 켤레를 사왔습니다. 지난 달 말에는 친정엄마의 생신이었고 저는 오피스텔 월세로 얻은 돈으로 손목시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친정엄마 생신이라 저와 남동생까지 오랜만에 다 모여 저녁 식사를 했는데 식사 도중 저희 가족 3명이 되어버린 올케가 우리 엄마와 아빠께 정말 잘 대해주었어요. 말도 어찌나 예쁘고 애교 있고 세심하게 대해주는 걸 보면서 친정부모님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했습니다. 우리 동생과 제가 준비한 선물 이외에도 올케가 별도로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다고 해요. 더하여 아버님께서 서운해하실까봐 아버님을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별건 아니에요. 어머니만 선물 받으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준비했어요 라고 하면서 우리 아빠 선물까지 챙겨줬습니다. 진짜 그 모습을 보면서 20대 젊은 나이인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그와 동시에 제 옆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끌려와서 밥만 먹고 있는 남편이 창피하다고요. 우리 부모님 생일이고 제가 선물 준비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한 달 전에 시아버지 생신 때 제가 해드린 것이 있잖아요. 옆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뻔히 지켜봤으면 장모님께 용돈 봉투라도 하나 준비할 줄 알았습니다. 나이도 자기보다 1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우리 올케만도 못한 남편을 보고 있으니 진심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요. 차 안으로 돌아오면서 기분이 매우 나빠져서 창문만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있었어요. 남편은 친정이 예약한 저녁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계속 투덜거리며 음식을 비판했거든요. 처음에는 음식이 별로 맛이 없다고 떠들었지만 전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그가 분위기를 눈치채고 약간은 민망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처남 부인은 장모님께 너무 아부지거나 하지는 않느냐며 제 표정도 보았다는 거야? 새 식구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 혹시 장모님께서 처남 집에 두 안을 돌릴지라도 하다가 나중엔 처갓집 재산을 모두 그쪽으로 넘기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이 상황에서 제 남편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 있었던 일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 이상의 우리 부모님의 생신날에 유산타 이야기를 듣게 되어 남편이 지나치게 천박하고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당신에게는 우리 엄마 아빠가 돈줄로만 보인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나마 돈줄이라도 보였다면 최소한 장모님 생일에 양말 한 켤레라도 사다 올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저는 남편에게 너무 화가 나와서 우리 부모님의 제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영원히 당신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며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먼 훗날에도 작은 일이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 같으면 밥값 하나도 계산하지 않고 생일에도 손이 꽉 차게 오지 않는 사위한테 무슨 생각해? 남편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제가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자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결국 야, 너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처남에게 점수 뺏기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올케가 장인어른에게 애교를 부리는 걸 보지 못했어? 우리도 뭔가를 건져야 하는데 라고 했어요. 솔직히 처남댁 아버님 선물까지 자기 생각에 따라 사온 거 아닐까요? 보통 처남이 사서 드릴 걸로 시켰을 테니까. 처남한테 다 빼앗기기 전에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자기는 문제없고 전부 제가 처신을 못해서 저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화하고 싶어요. 태도가 너무 정떨어지고 사람이 더럽게 보여서 더는 상종 못하겠다 싶었어요. 우리 친정 부모님은 아직 젊고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건강관리도 잘하시는 분들이라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더 팔팔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쓸데없이 이 타이밍에 유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 버는 것으로도 우리의 자식을 키우면서 충분히 먹고 살고 저축할 수 있거든요. 남편에게는 처갓집이 본인 돈을 잠시 맡겨놓은 전당포 같은 곳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큰 화를 안 내고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고만 있었는데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완전 뚜껑이 열리다 못해 펑하고 터져버렸어요. 남편에게 너 같은 경우 없는 놈이랑 더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며 이혼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딸을 제가 키우겠고 이전에 남편이 본인 차처럼 다니던 차키도 그날 즉시 빼앗아 버렸어요. 남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제가 자기 식사 섭취조차 신경 써주지 않는 것 같아서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남편과 말도 섞기 싫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싶지 않아서 아이를 데리고 현재는 친정에 있습니다.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즉각 보내놓고 살던 집은 부동산에 맡겼는데 지금 남편이 자신이 월급을 10만 원이라도 더 내겠다며 해서 이해가 안 돼요. 딸을 키울지라도 자기가 키울 것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아무 말 없이 바로 월세를 꼬박꼬박 내려고 했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를 받은 후로 아무 답장도 오지 않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텐데 만약 내가 그것을 미리 알았다면 남편도 친정 부모님에게 좀 더 잘 대해줄까요? 아버지가 남편에게는 결코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유였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와서 뭘 해봐야 할지 늦었고 우리 부모님도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에 다닐 때까지는 도와줄 테니까 이혼하고 나면 집에 들어와서 살자고 합니다. 그러더니 시부모님은 며칠 후에 전화해와서 왜 이혼하냐고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누가 듣더라도 자신의 아들이 100% 잘못했다고 생각하셨는지 물었습니다. 이후로는 포기하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해야 이제는 내 마음에 고백할지 막막합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것 같고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고 맘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맨날 술을 마시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서 저랑 이혼하기 싫다며 울고 불고 난리 났다는데 제가 재산이라도 없었으면 남편도 이렇게까지 후회하지는 않았겠죠. 이래서 어른들이 말리는 건 다 이유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처가 부모님을 장모가 아닌 돈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동안 뭐 하나를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하면 그렇게 아까워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런 종스러운 인간과 결혼해서 살았다는 것 자체로 너무 후회되고 이제라도 정신 차렸으니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